오늘 방송을 끝내고 집에 도착해서 사실 뭐 한의원 가서 잠깐 침을 맞았어요. 오늘 사실 방송을 3개 정도 하는데 몸이 많이 힘드네요. 이명도 좀 몸이 많이 좀 쉬라고 하는데 다시 이제 이 녹화기를 꺼낸 이유는 사실 이 오후쯤에 채널 A에 뭐 작가인가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고정 사건에서 중요한 파일을 확보해 갖고 뭐 특정을 낼 건데 분석을 좀 해달라고 했 내용인데, 내용인즉슨 이제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 당시 119에 직접 전화를 해서 신고한 그 파일을, 녹음 파일, 저기 음성 파일을 확보했다고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단독 특정을 낸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좀 들어달라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상황은 좀 이해하시겠지만은 고희정의 의붓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그 아이가 사실은 이 친부의 고희정의 현 남편이죠. 친부의 다리에 깔려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경찰은 사고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현 남편, 그 아이의 친부는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왜냐하면 이 현장 상황, 피 나온 거, 그리고 이제 등에 나온 어떤 자국 등등, 그리고 고의정의 의심쩍은 행동, 이런 걸 봤을 때 수사를 해달라. 고의정이 혹시 관련돼 있는지. 지금 상태가 그죠. 지금 상태가 그거고, 그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충북청에 있는 프로파일러들과 형사과장, 형사 프로파일 5명 뭐 이렇게 해서, 프로파일 전체가 5은 아닌데 이 관련된 수사진들이 제주 쪽에 있는 고의정을 뭐 면담할 거다. 지금까지가 나온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문제는 뭐 지금 흐름은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녹취 파일을 제가 직접 듣고 분석을 좀 해서 방송에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자기들도 이제 내용만 얘기해주고 직접 들려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이제 들었어요.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화급한 듯이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뭐 이제 처음에는 그랬대. 처음에는 막 울고 화급한 듯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금 저 애기 아빠가, 남편이 그 CPR을 하고 있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누구냐, 뭐 저기 체중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 물었나 봐요. 그래서 수번 가지 묻는 것에 대답을 했죠. 근데 상황적으로 사실은 이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훑어보시면은, 고희정이 이제 실제로는 같이 산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뭐 기껏해야 일주일 같이 살았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온 거는 2월 28일 날 와서 이틀 같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이가 지금 죽었어요. 죽은 이 상태를 가지고도 논란이 되는 것은, 지금 현 남편, 아이의 아버지는 절대 자기가 다리에 깔려갖고 죽었을 리가 없다. 경찰은 다리에 깔려갖고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정확히 그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고사 아니냐 라는 쪽으로 얘기가 되면서 논란이 되는데, 이 친부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고유정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수사를 해달라. 뭐 당시의 정황을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정확한 건 그 신고 당시의 녹취 파일을 통해서 고유정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어요. 그 남아있는 CCTV는 남아있지 않지만은, 당시에 그 아이가 죽고 바로 10시, 그러니까 아이가 죽은 상태로 발견된 10시라고 하고, 그것도 사실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애 아버지는 소방관인데 10시까지 늦잠을 잤다는 건데,
사실 소방관들은 그렇게 잠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도 혹시 자기가 약에 취했었나?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의심하는 형태고. 그리고 근데 이제 고의정이 입장에서는 자기는 내가 왜 죽이냐? 죽일 리도 없고 자기는 그냥 그걸 발견해서 남편을 깨워서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현장 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 녹취를 한번 들어보면 좋았을 텐데 그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매우 이 막 울면서 전화를 했대. 아이가 죽었다고 막 하고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급한 얘기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이제 뭐냐? 그 다음에 뭐 아이 그 몸무게가 얼마고 뭐 나이가 어떻게 되고 그걸 내용을 제대로 전달을 했대요. 그 다음에 CPR을 남편이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상황을 보면 국과수의 부검으로 봐서는 CPR을 한 적이 없는데 CPR을 했다. 글쎄 이게 뭘까?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 CPR은 간혹가다 흔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히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고 딱히 그 뭐 관련된 사람 뭐 의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 단 제가 그 녹취 파일에서 주목했던 것은 지나치게 이 과흥분 상태, 그러니까 흥분 상태라고 하는 슬픈 상태가 깊은 거죠. 물론 아이가 죽었으니까 깊이 막 울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생각해 보시면은 그 아이는 자기 아이도 아니고 같이 살지도 않았었고 기껏해야 이틀, 길어야 며칠 정도. 그리고 사실은 딱히 이렇게 같이 사는 걸 딱히 바라지도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운다? 그 너무 좀 의도적인 스테이징의 모습이 너무 들어간다라는 걸 했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만약에 그렇게 슬펐다고 하면은 그 아이가 몇 킬로그램이라든가 나이가 몇 살, 이제 어떻게 알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이도 아닌데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정확히 알아? 그러니까 지나친 디테일은 오히려 의심을 가져오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사람이 컨실먼트, 은폐 혹은 어떤 스테이징을 할 때 범인들이 지나친 디테일에 몰입해 갖고 사실은 그렇게 디테일에 강하게 몰입할 수 없는 상황, 그런 감정적 상황인데 그것을 실수를 통해서 오버하게 되는 거죠. 과몰입 상태가 되는 거고 너무 신중하게 뭘 짜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고의정이 의붓아들을 죽였다는 건 아닙니다. 뭐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증거도 없고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닌데 단 뭐가 문제냐면은 그 녹취 파일의 고의정의 태도는 사실은 별로 같이 살지도 않고 자기가 그렇게 슬퍼해야 될 상황도 아니야. 왜냐하면 슬펐으면은 그 친아버지가 더 슬프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슬퍼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한 그렇게 디테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슬프다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울먹이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전달이 안 되죠. 울먹이면서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빨리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따라서 이제 고의정의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겠지만 됐을 거예요. 됐겠지만 정확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감정 상태와 정보 전달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럴 수 있는 경우고 감정 상태와 정보 전달이 사실 뭉개진 상태에서 보통은 되죠.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또 사실 뭐 그런 상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별 관계도 아니니까 정확히 정보 전달을 했을 거 아니냐. 근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울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현장 상황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게 되면은 사실은 고의정이 의붓아들의 죽음에 책임 있는가에 대한 상황이 재구성이 될 수 있겠다. 그거 잠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짤방 한번 냈습니다.